이번에는 손목 통증의 실제 치료 사례들 들어볼 시간입니다. 박사님, 어떤 사례부터 만나볼까요? 네. 67세 아주머니께서 오른쪽 손목에 통증이 와서 고생을 하는데, 아무리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도 잘 안 낫는다고 하면서 내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증을 보니까 폐경락 쪽으로 통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기침과 가래가 심하고 이것이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하다고 했습니다. 이 기침은 가을에 감기를 세게 앓았는데 그 이후에 기침으로 변하더니 잘 치료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손목에 통증도 있고 기침이 심해서 내원하였던 것입니다. 네, 67세란 나이, 그리고 밤에 심해지는 기침 등 정말 여러 단서가 들리는데요.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네, 이분은 생긴 대로 병연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찾아보니까 귀가 특징적으로 큰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귀가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여성은 눈과 입이 잘 생겨야 되고 남자는 코와 귀가 잘 생겨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생겼다는 뜻은 입이 도톰하게 생기고 눈이 큼지막하게 이렇게 생긴 것을 얘기합니다. 남성은 코가 크고 귀가 크게 생겨야 잘 생긴 겁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여성인데 귀가 크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흠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침도 나고 폐경락 쪽으로 손목이 아프길래 금수육군전이라는 한약을 투여했는데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금수육군전이라는 것은 귀가 큰 사람들의 흠을 보완해서 인체가 정상적으로 잘 운행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입니다. 네, 손목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귀의 흠을 보완해주고 이 손목 치료를 해주는 것, 구체적으로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박사님? 네, 이 금수육군전이라는 것은 금과 수를 좋게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금이라는 건 폐입니다. 그 다음에 수라는 것은 콩팥입니다. 말하자면 ip사귀와 뿌리를 좋게 해주는 그러한 처방이 되겠습니다. 손목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났으니까 이게 진통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 약에는 진통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약을 투여 후 손목의 통증이 많이 완화됐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오래 고생하던 기침도 같이 치료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손목 때문에 고생을 했다면 별 검사를 다 했을 거고 아마도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을 텐데 잘 안 됐는데 귀가 큰 흠을 발견해서 그 흠을 보완해주는 금수육군전을 투여했더니 오래 고생하던 손목의 통증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네, 생긴 모습에 흠을 보완해줘서 인체를 활성화시켰더니 이렇게 불편함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인체의 흠을 보완해 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왔는데 밥 잘 안 먹는다고 왔어요. 그러면 대개 보면 밥 잘 먹게 하는 양위진식탕이라는 약을 써야 되는데 이 약으로 전혀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흠을 보완해주는 귀가 크다는 그런 흠을 보완해주는 금수육군전 같은 약을 쓰면은 바로 인체가 활성화돼서 밥을 잘 먹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론에 따라서 귀가 큰 것을 보고 기침과 손목의 폐경락 쪽으로 아픈 통증이 동시에 치료되었던 것입니다. 네, 생김새를 통해서 흠을 보완해줬더니 이렇게 통증을 치료한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박사님, 이번엔 어떤 사례인가요? 네, 13살 된 여자 어린이가 손목에 통증이 심하다고 내원했습니다. 이 손목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 부위를 치료했는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스를 했더라고요. 거기를 이렇게 보완했느냐고 기부스를 했더니 오히려 통증이 더 퍼져나갔어요. 팔목까지. 그런데 이 학생은 불행하게도 소아 당뇨가 있어서 오랫동안 당뇨 치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아 당뇨와 연관이 없는가 살펴보니까 소아 당뇨와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나타난 증상과 생긴 모습을 보고 맥을 보아서 인삼 양위탕이라는 약을 투여했는데 위장약이죠. 근데 손목의 통증이 많이 치료된 거예요. 한 제 한 제 쓸 때마다 좋아져서 결국은 많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네, 어린아이일수록 생김새를 통해서 체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생겼나요? 네, 어린아이는 보니까 볼이 통통하면서 얼굴이 하얗고 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13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은 하나의 큰 흠이 되겠습니다. 안경 썼다는 자체가 한의학에서는 흠으로 봅니다. 말하자면 안경을 썼는데 왜 안경을 썼냐 그랬더니 근시 안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시라는 것은 음성 양허형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눈은 일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경을 어린 나이에 쓰고 있다는 것은 한의학에서 볼 때 큰 흠입니다. 음성 양허형이라는 것은 살집이 좀 찔 수 있는 체질이다. 기가 부족되기 쉬운 체질이다. 위가 무력하기 쉬운 체질이다. 그러면 위가 무력하면은 양기가 사지로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목에 통증이 오지 않는가 하고 인삼 양위탕을 투여한 것입니다. 이 학생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어요. 좌측 손 팔꿈치 이하가 통증이 있고 팔이 아프면 이상하게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평소에는 소화가 그렇게 잘 안 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손목이 아프면서부터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랬고요. 머리가 가끔 아프고 어깨 쪽지가 굉장히 아프면서 소아 당뇨가 있어서 주사를 맞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유치원 때는 그렇게 잔병치레를 하지 않는 건강한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물을 많이 먹어서 병원을 갔더니 소아 당뇨라는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당뇨를 치료해 오고 있었답니다. 주사를 7년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손목이 조금만 자극이 가도 만지기만 해도 자지러질 정도로 심하게 아프다고 하면서 내원했는데 기부스를 하고 왔는데 보니까 손가락도 움직이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게 왜 아프냐 그랬더니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네, 당뇨약을 먹은 지 7년이 됐다고 하면 이 아이가 6살 때부터 소아당뇨를 앓았던 것이 되는데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당뇨를 걸릴 수가 있는 건가요?
글쎄 말입니다. 좀 특수한 경우인데요. 어린아이들도 소아 당뇨가 꽤 많이 옵니다. 당뇨 그 치료를 받고 있는다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흠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더군다나 이에는 맥을 볼 때 120맥, 120맥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가 곪거나 염증 반응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러면서 한 축도 약간씩 나면서 몸살 같은 것이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개 수족의병은 12경맥의 이상으로 오는데 소양경락으로 빠졌습니다. 이것은 풍한습에서 오는 것으로 뇌의 풍한습에 손상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위에서 풍한습을 주관하기 때문에 비위를 좋게 해주면 풍한습을 이길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것이 사지 팔다리를 뻗어서 제 역할을 해야 손을 잡을 수가 있고 제 역할을 팔다리가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왼쪽 가지로 양기가 뻗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손목에 통증이 왔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뇨 주사와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당뇨가 걸리는 이유 무엇인가요, 박사님? 어린아이들이 당뇨가 걸리는 이유는 몇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선천적인 요소에 의해서 올 수도 있고 편식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제철에 나는 음식을 알맞게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체가 이상 운행되고 한쪽에 이상이 나타나고 그것이 소아 당뇨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손목에 통증이 온 것은 그쪽으로 양기가 뻗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났던 것으로 봅니다. 사지는 제양의 근본인데 근본이 나빠졌기 때문에 손목에 통증이 온 것입니다. 그것은 비위에서 제 역할을 해서 사지 말까지 양기를 운행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제 양의 근본인 손까지 잘 안 올라가니까 통증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맥도 그렇고 생긴 모습도 그렇고 안경을 썼다는 것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인삼 양위탕을 써서 비위에 운행을 시켜주면 그쪽까지 왼쪽 팔까지 양기가 제대로 운행될 거고, 그러면 통증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약을 투여했던 것입니다. 네, 소아 당뇨와 손목 통증을 연관시켜서 치료한 사례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다음 사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박사님, 이번엔 어떤 사례인가요? 네, 좌측 손목이 너무 아파서 이런저런 검사를 해도 치료되지 않는다고 30대 남성이 내원했는데, 가감팔미환이라는 방광에 진액을 쳐주는 약을 투여했는데 손목에 통증이 좋아졌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마가 넓게 생겼고 눈썹이 진하면서 콧구멍이 앞에서 보이는 소위 방광이 선천적으로 나쁜 그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말하자면 체질이 방광으로 진액이 누설돼 나가는 체질로 보였기 때문에 그 흠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가감팔미환이라는 약을 투여했는데 손목의 통증이 치료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손목의 통증이 진액이 제 역할을 해서 손목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이 가야 될 진액이 방광으로 누설돼서 소변과 함께 누설돼서 진액이 가지 못하니까 손목에 통증이 온 거로 보고 가감팔미환을 투여했는데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또 손목 통증 외에도 또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나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맥이 70에 66해서 좀 낮게 떨어졌죠. 이것은 어디로 진액이 새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더군다나 젊은 남성이기 때문에 맥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생긴 모습을 볼 때도 그렇고 진액이 어디로 새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좌측 손목이 아픈 것이 1년 정도 되었는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원인이 나오질 않아서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평소 허리가 뻐근하게 통증이 있었습니다. 역시 방광으로 진액이 새나가니까 허리에 통증도 나타났던 것이고 무릎도 좋지 않았고 무릎에 소리도 자주 난다고 했습니다. 대변을 하루에 2, 3회 보는데 시원치가 않고 소변도 자주 본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생긴 모습과 연관돼서 방광으로 진액이 새나가서 손목에 통증이 왔음을 강력하게 얘기해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손목뿐만 아니라 허리, 무릎 통증도 있었고요. 대소변 이상도 있었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을까요? 네,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았잖아요.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긴 모습과 맥과 주변 증상을 합해서 어떤 원인이 왔는지를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생긴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콧구멍이 누설돼 보였고 눈썹이 진하고 이마가 넓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방광으로 호르몬이 셀 수 있는 체질이구나. 그래서 맥이 이렇게 낮게 떨어졌구나.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소변도 자주 보면서 손목에 통증이 왔구나 하고 바로 방광에 진액이 누설되는 것을 막아서 손목으로 진액이 가게 하기 위해서 가간 팔뮤환이라는 그러한 약을 투여했는데 손목의 통증이 1년 동안 고생하던 그 손목의 통증이 치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은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과 함께 손목 통증의 한의학적 치료 사례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